국내 시장을 진단하고 유용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데이터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유한타증권 W 프레스테이 센터 박세진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데이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간밤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얘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ECB의 이 테이퍼링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고 금리 인상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좀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을 했었던 도이치방크 이슈는 다소 좀 완화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네. 예, 지난주부터는 그래도 그 걱정거리는 한숨 좀 덜 더는 분위기가 나오나 싶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유로존의 그 테이퍼링 이슈가 또 부각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미국의 금리 인상 발언이야 때가 되면 당연히 FOMC 앞두고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는 그 코멘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줬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예. 그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다르게 계속해서 그 자산 매입 규모를 유지하는 스탠스 혹은 좀 때가 되면 더 공격적으로 이를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돼 있다라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피력을 시켜왔었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월 800억 유로 수준의 국채 매입을 매달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한 100억 정도를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근데 동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 자체가 이제 그동안에 유로존이 실행해 왔었던 통화 정책의 기조도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은 충분히 시장에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줬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등장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중기 혹은 장기적인 그 악재 요인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유로존의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는 절대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9월 FOMC에서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12월로 미뤄뒀지만 여전히 그 금리 인상을 두 번째 금리 인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미 시장은 그 자산 배분의 그 기준과 척도 자체를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을 가정을 하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지난 한 7월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이제 장기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추세가 9월 금리 인상이 연기가 되고 그 동결로 결정이 난 뒤에도 급격하게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그 장기 국채 금리가 서서히 올라간다. 이는 장기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면은 시장이 지금까지의 박스권을 뚫고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것이다.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뭐에서 뭘로 바뀌는 거냐? 지금까지 시장이 리만 사태 이후에 그 많은 유동성을 기반으로 그 자산 배분 전략을 끌고 왔었던 그 틀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결국에 지금까지의 자산 시장의 틀은 그 장기 국채를 포함한 그 국채의 장기적인 상승을 염두를 하고 이를 매수하는 것을 기반으로 나머지 자산들을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원자재 시장에 배분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주를 이뤄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이제 자산 시장에서는 장기 국채 가격 하락을 점진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가 되던 그 채권 자산들의 배분이 거기서 돈이 빠져나오면서 네. 주식시장이라든지 여타 자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 실제로 장기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어느 정도 이제 뿌려뒀던 돈을 점진적으로 걷어들이거나 혹은 더 이상 뿌리지 않는다라는 공감대는 이미 시장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이제 논의했었던 이후에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새롭게 쳐다보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반응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시장의 방향성을 제한하는 부분들은 이런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동의하고 있었던 장기적인 통화 전략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 단기적으로 변수로 제공할 수 있는 그 EU 난민 투표들 이번 그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그 기준치에 미달됐기 때문에 그 투표 결과가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체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임위원 투표들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EU 국가 내에서 또 한 번 그 브렉시트 관련된 비슷한 또 이슈들이 계속 발현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11월 초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한할 것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방향에서
이런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유럽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축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시장에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그동안 말로만 해왔었던 부분들이 실제로 주식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본 시장으로 자금들이 배분될 수 있는 계기점은 서서히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장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라든지 ECB의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 언급에 좀 흔들리기는 했었는데 이것이 뭐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은 오히려 그 난민 투표 관련해서 제2의 브렉시트가 나올지 여부가 조금 더 주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내 증시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팔았다가 다행히 어제장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줬잖아요. 뭐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뭐 실적 조정제 하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끌어주고 있고 한미약품 악재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큰 그림에서 보면 그 실적 시즌의 분위기를 주도를 해야 되는 삼성전자와 네. 그리고 또 이제 개별 종목들 또 성장 섹터의 그 앞 그림을 좀 그려 나가야 되는 그 한미약품 같은 그 대장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좀 전망이라든지 이슈가 좀 부정적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좀 신뢰 하락 혹은 그 한국 시장을 쳐다보는 좀 냉랭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 시장에서 보여줬던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1,8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800억 정도 순매수를 그 기록을 해주면서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급으로 확인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우리가 대응 측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수립을 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앞서 앵커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 가장 대장격으로 그 실적 시즌을 책임져야 될 삼성전자에서 많게는 이제 1조 원 수준까지도 그 전체 실적 추정치의 좀 감액이 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이제 기타 업종들의 그 우상향되는 실적 전망치를 보고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실적 시즌이 됐을 때 특히 삼성전자가 실적 시즌을 주도하는 시장이 개인 투자자한테 가장 괴로운 이유는 그 크게 좀 포트에 넣었을 때 실익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초대형주 쪽들 그리고 이제 수출업종들 위주로 해서 아주 압축된 그 실적 그 개선이 진행될 것 같은 수출 대형주 위주의 그 압축된 포트폴리오만 그 상승에 그 기회를 맞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그 삼성전자 위주의 그 압축된 자산 그 매기에서 그 어느 정도 확산이 전 업종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실적이 이미 좀 3분기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화학 업종 그리고 은행 업종 등으로 그 매기가 확산되는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맞는 실적 시즌 물론 뭐 이제 삼성전자가 틀을 잡아주고 그동안 이제 항상 좀 실적 시즌의 중앙에 서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만 이번 실적 시즌은 삼성전자가 잠깐 자리를 내준 가운데서 더 좋아지고 있는 다른 업종들에 대한 매기 확산이 진행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택의 폭이 넓은 시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홀로 독주하던 장에서 좀 벗어나서 한편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또 다른 뭐 반도체 IT 실적에도 연결은 되겠지만 조금 매기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제 어제 장에서 조금 보면은 확실히 수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좀 더 업종별 매수 매도 어떻게 좀 나타나는지 보고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현대차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9월 미국 자동차 판매 월간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으로 2.5%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만도의 경우에는 보쉬의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에 어제장 외국인의 강한 매수 속에 급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화장품주들 어제 흐름 견조했습니다. 중국의 색조 화장품에 부과된 이 소비세 인하 소식과 함께 국내 화장품 업체 수혜 기대감으로 또 중국 국경절 연휴 특수 기대감으로 LG생활 건강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NC소프트 주가 승승장구하는 흐름입니다. 리니지 레드나이츠가 이 중국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모바일 게임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0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고요. 뭐니 해도 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감이 가장 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장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와 함께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이어지면서 주가도 4%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어제 또 기관이 유가 상승과 함께 실적 기대감이 있는 롯데케미칼과 효성, 금호석유, 하나케미칼까지 화학주들을 대거 담는 모습이 특징적이었고요. 한미약품 악재가 좀 크게 작용을 했던 시장이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한미약품 필두로 해서 JW 중해그룹주 조정 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 제약주에 대한 매수세도 눈에 띄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동진세미캠과 ICD, ENF 테크놀로지와 같은 반도체 IT주에 대한 매수세가 기관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바이오주 안에서는 기관이 ST팜과 휴질에 대한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CJ ENM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갔고요. AP 시스템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3거래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또 이어졌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업종별로, 종목별로 수급별 특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흐름 짚어볼까요? 예, 우리가 계속 확인했었던 이슈지만 갤럭시 노트 7 이슈 이후에 오히려 전체적인 IT 하드웨어 틀 내에서 휴대폰 부품 쪽들까지 같이 네. 향유하던 상승의 매기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집중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이 살아있는 쪽으로 포트폴리오 압축을 좀 진행을 모든 주체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거고요. 여기에 전통적으로 지금 IT 같은 경우는 2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매기 확산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흐름들이 좀 있었죠. 심리적으로 우려를 자아낼 만한 사드 이슈라든지 네. 여러 가지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들의 축소 그리고 따이공 규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해서 상반기부터 녹아 들어와 있었는데 화장품 개별 소비세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 네.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의 틀을 잡아가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체적인 업종 그리고 수출 구조에 따른 분위기 차 있는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세간의 화제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갤럭시 노트 7 이슈와 한미약품의 이번 이슈를 올해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이슈로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워낙 지금 저번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지만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특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거는 축의금 받은 다음에 파혼 소식 카톡 왜 이렇게 맞았죠? 메신저로 네. 보내준 거나 마찬가지고. 직접적인 네. 정말 할 것처럼 굉장히 믿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기업 하나에 대한 신뢰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의구심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끌어다 쓰고 있는 성장 섹터에 대한 성장성 부여에 대한 타당함 이런 부분들이 다 점검 대상에 오를 수가 있다라는 또 거고. 하필 제약주들이 반등하는 시기에 또 그렇죠. 기대감을 꺾는 네. 좀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신뢰가 훼손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를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까운 예로는 2012년 이후에 SM 엔터테인먼트의 실적 앞두고 쇼크, 네. 쇼크들이 계속해서 연속 분기로 반복이 되는 흐름이 기관들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인 실적 추정에 그렇죠. 대한 의구심을 만들게 되면서 사실 리포트가 주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양대 산맥이거든요. 이번에 갤럭시 7 같은 경우, 노트 7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이제 또 따라잡을 수도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역작이 될 수도 있었던 좋은 제품이 이런 이슈를 맞았던 네. 부분이고 마침 이제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였습니다. 의약품과 신약 수출이라는 부분은 거기에 또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었던 한미약품 또 시가총액에 걸맞는 어느 정도 도의적인 부분과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좀 사실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이제 공시 시스템의 부족함 그리고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이슈들이 장기적인 업종 전체적인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흐름이 될까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좀 개탄스럽기는 한데요. 아무쪼록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는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살아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저가 매수세에 나서는 모습이 어제 하루는 관찰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미 자체적인 이슈, 악재로 끝날 부분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성장 섹터 전반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암울하게 가져가게 만드는 기폭제가 됐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성 이슈들이 조금 더 안타깝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화장품이라든지 어제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또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됐었고 관련주들이 뭐 사닥제라든가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화장품 화학업종 같은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유가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반등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가 어제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소폭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점진적으로 반등을 하는 가운데서 그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3분기보다 그 4,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서 4, 4분기 실적 기대감이 가장 큰 그 종목들이 뭐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인데 이런 부분들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그 올해 연말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큰 그림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고서는 지금 실적 시즌에서 벌써부터 좀 매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금호석유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어제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부분은 우리가 3분기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대감보다는 뒤에 더 큰 그림에서 좀 비롯됐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소비세 인하가 일단은 후자로 작용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만 어떤 기업이 더 그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까는 어제 시장이 답을 말해준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소비세가 인하됐다라는 거는 그 전체적인 그 시장 파이는 이제 한정이 돼 있는 가운데 더 어떻게 보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그 인바운드 루트를 통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왔었던 그 국내 이제 대형 화장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그 직접 진출을 해서 그 소비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크게 향유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처럼 OEM, ODM 단에서 그 중국 업체들과도 그 활발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쪽은 전체 늘어나는 파이를 다 향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그 소비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그 중국으로 진출해서 혹은 그 면세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판매를 하는 그 화장품 제조회사들보다 이런 그 OEM, ODM 그리고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그 전략을 좀 잘 세워봐야 되잖아요.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계속해서 뭐 실적 호전주에 대해서도 미리 좀 선 반영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 관련해서 투자 전략 아이디어는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예, 이번 실적 시즌은 그 3분기 실적 시즌은 뭐 항상 그렇지만 실적 시즌이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정석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전체적인 그 대한민국 그 1년 농사의 네.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년 3분기가 그렇죠. 예. 2016년 그 대한민국 전체 그 기업의 순이익 추정치가 116조 원입니다. 만약에 그게 달성이 되냐 마냐가 사실 3분기 실적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감지가 될 건데 116조 원을 달성을 하게 되면 2년 연속으로 그 순이익 증액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분위기 타진을 봤을 때 그냥 작년에도 늘었고 올해도 늘었다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어떻게 늘어났냐? 그 한전부지 매각 그리고 단통법 시행을 하게 되면서 통신업체들이 막대한 일회성 이익이 들어오는 그런 네. 과정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르죠. 이런 그 순이익에 그 일회성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라 정석적으로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과정으로 2년 연속의 그 순이익 증가 추세를 만들어내는 그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을 필두로 그 전체적인 3, 4분기까지 그 온건하고 그 완만한 실적 상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아주 시장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앞서 뭐 한미 이슈라든지 삼성전자에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에 대한 그 기대감이 꺾였다라는 부분은 바꿔 얘기하면 그 막연하게 성장성만 쫓아가던 섹터들 그리고 그 대장이 그냥 앞서서 혼자 짊어지고 가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실적을 골고루 많은 업종들이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도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일부 종목, 일부 업종에 네. 아주 쏠려 있는 그런 이제 실적 시즌이 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업종에서 계속해서 좋은 연속적인 그 실적 개선세들 혹은 급격한 실적 턴어라운드들을 주가로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석에 가까운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 방향성 자체는 뭐 EU
내 그 네. 투표 일정이라든지 대선 일정으로 인해서 방향성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는 상황에서 길목은 많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투자 혹은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 더 정석적으로 접근하면 용이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거 지금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산미약품으로 인한 그 공매도 이슈들이 쇼커버링을 만들면서 과도하게 빠진 종목들의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려주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그것보다 더 정석적으로 접근해야 될 실적 시즌의 당위성이 이번부터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그 투자 전략은 정직하게 그냥 실적이 개선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3, 4분기를 넘어서 4,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리스트업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얼추 보여준 것 같거든요. 반도체 꾸준하게 이익 증가되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이라든지 화학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장 역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던 종목 업종들이 역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아니었나 싶습니다. 종목 선택의 폭이 넓어진 3분기 실적 시즌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도체와 화학, 은행 업종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도 연속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펀더멘털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데이터로 보는 증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유한타증권 프레스티지 센터의 박세진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